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는 290페이지 과세대상 표놓으시고요. 이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속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인지, 자, 법에 열거가 되어 있죠. 먼저 토지, 건물 양도속세 대상입니다. 당연히 토지, 건물 대상인데 건물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양도속세에서는 건물 이렇게 얘기하냐면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양도속세에서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건축물 그러는데 양도속세에서는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에는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먼저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근데 부동산, 그리고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용익물권 그러면 사용, 수, 이게 된 물건을 우리가 줄여서 용익물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익물권에는 지역권도 원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양도속세에서는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어업권이나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같은 이런 일체 무체 재산권은 양도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체 재산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은 290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개요, 이 과세 대상에서 개요 봅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개요에서 양도속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아래 열거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요, 양가로 이번 대상물의 종류 토지요, 양도속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이 실질과시원칙상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합니다. 그래서 얘가 농지, 어떤 토지가 있는데 농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양도일 현재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럼 농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고 이런 겁니다. 291페이지 건물 봅니다.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여기 비춥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물 대상이 되고요. 세 번째 줄 보니까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시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한 때는 공부상으로 판단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실질과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실질과시원칙상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만약에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영업용 건물로 생활대 양도해. 그러면 뭐 양도로?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칼국수집이 있었는데, 칼국수집 엄청 막 점심시간 되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고 막 그런 집이었는데, 가정집이에요. 그냥 가정집인데 거기가 처음에는 가정집으로 시작했는데 가정집에서 이렇게 칼국수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장사를 해볼까 그래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물론 영업신고하고 이제 장사를 하겠죠. 하다가 진짜 막 손님이 계속 밀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옆에 있는 집도 사가지고 텄어요. 그냥 옆에 벽을 허물어가지고 트고, 그래서 또 그 확장을 하고, 또 그래서 돈 벌고 그러니까 막 근처에 땅도 사고 막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고 막 그런 집이 있는데, 멀쩡하게 그 가정집 단독주택이에요. 대문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은 마당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데 칼국수집이요. 근데 칼국수하고 만두 팔고 막 그런 집인데 손만두 만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자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뭐 양도로?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이게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는데 거기 박스 안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있잖아요. 거기 지상권, 전세권의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정리해 놓습니다. 어업권, 광업권 같은 이런 상표권, 저작권 같은 무치지상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되고 지역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죠.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얘는 물권과 달리 채권이라, 민법에서 물권, 채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건데 채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죠. 여기부터 이제 또 설명을 화면을 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렇게 이용에 관한 권리와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건데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또는 주택 상환사채요. 이렇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강생분이 주부 수강생 물어봤어요. 자, 계약금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를 때는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르는데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이에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것을 애들 아빠 명의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그런데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왜 치르냐?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 계약금을 치른 자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완성시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잔금 치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일단 이때 취득가격은 어떤 거냐면 취득가격은 여태까지 이 사람이 여태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것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요.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예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것도 거래가 되나요? 예,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면서 막 민법적인 좀 배운 지식을 막 떠올리면서 얘기하시는데 세법은 항상 이거예요. 세법은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좌우지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게 항상 대전제예요. 항상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과세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프리미엄 받고 넘겼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간에 그런 것들도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얘네들 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거기 보시니까 참고에 291페이지 참고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거기 1번 다 체크하셔야죠. 여러분들 1번 체크하셔야 되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그래서 밑줄 쫙이고 그 예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예가 나오기도 하고 밑줄입니다. 다. 그 다음에 2번 자, 지자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발행기간은 중요하잖아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밑줄이요.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 이거 대상이 되고 또 3번도 밑줄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밑줄 그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제 앞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대상이 되는 거 아닌 거 고르라고 할 때 다 대상이 됩니다. 또 여러분요,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자산. 기타 몽땅 다가 아니라 5가지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들. 먼저요,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가 등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용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뻥으로 자, 있다고 치고요. 아이 골프장 대표면은 재벌 친구가 있다는 건데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 뭐 그죠? 근데 뻥으로 그렇다고 치고요. 나한테 오더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살 생각이 없냐 그래서 아 그래? 근데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요.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자, 시험에 이 정답집으로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여러분? 예, 자 보세요. 무슨 가액 기준이라든가 면적 기준이나 시설 기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돼요. 자, 근데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만약에 1년 액면가, 회원가가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사가지고 110만 원, 120만 원에 프리미엄 얹어서 팔 때 그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걸 뭐라서 여러분들 언제 그 문 닫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죠? 할인해 주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임차권 같은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 제가 영업권 제가 예를 들을 때 옛날에는 있죠. 제가 KFC 예를 들었었어요. KFC. 그래서 영업권 그러면 KFC 예를 옛날에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었는데 KFC 그러면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옛날에 처음 보는 순간 당연히 이렇게 생겼어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할아버지도 있고 다국적 기업이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코리안 치킨 어떤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이 영업권을 양도하는데요. 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양도세상이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즉 그 매장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반드시 그래서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해야지. 자, 만약에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한다?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다.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분리되어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요, 또 주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한 법인 주식,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같은 거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이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걸 또 바꿀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냥 요건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요건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외우는데 50, 50, 3년 내요시 80% 단한주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짝 알고 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뭐만 알면 되냐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특정한 주식 두 가지가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요, 이축권이요. 이축권이라는 것은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축권. 자, 이축권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그린벨트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서 철거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축권. 자, 요 중요한데, 여기 이축권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가 되고 지금 시험에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만약에 양도소득세 과세상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이축권을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 되는데, 자, 다시요. 이축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고요? 여기 포인트인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 거지.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이축권 가액만 따로 이축권 가액만 구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축권은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 대상이지,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잘 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하는 주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양도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소액 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죠. 그러니까 주식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내지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 예외적으로만 이렇게 대상이 된다. 또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는 주식 대상이 되는데, 이 법령이 정하는 자세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한번 그냥 그렇게 제목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요. 금융상품인데 이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나온 적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파생상품, 금융상품 대상이 된다는 것만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신탁 수익권이 2021년도에 추가된 건데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상이 되는데 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물론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그래서 줄여서 신탁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줄여서 신탁 수익권이라는 게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것도 제목을 알아두시고요. 다만 여기 한번 보세요.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그 신탁 재산 자체를 그 재산 신탁 수익권 양도가 아니라 그때는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신탁 수익권도 2021년 새로 추가된 거니까 과세상으로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 놓습니다. 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양도세 대상이에요. 자, 교재 그래서 여러분들 291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4번 기타 자산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사업의 생활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여러분들 밑줄입니다.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생활자산 그 땡땡 거기 본문 내용도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계속 밑줄이요.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이요. 대상이 됩니다. 가로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와서 다만 여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써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자 다만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밑줄 짜기요. 가로 내용 생략하고 쭉 내려오면 자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상한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거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속세상이다. 밑줄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요. 가로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제목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밑줄이고 또 가로 세 번째 줄 가로 밑줄입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포함한다는 거 밑줄 짝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대상이 된다. 그 얘도 알아두셔야죠.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이런 거라는 거. 자, 그리고 292페이지에 넘어갑니다. 292페이지 디귿번 특정 법인 주식 제목만 밑줄이요. 자세한 요건은 필요 없고요. 디귿번 특정 법인 주식 제목만 밑줄. 리을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밑줄이요. 그래서 요건 자세한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이 된다.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번 자 박스 아래 미음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밑줄이죠? 자 중요한 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대상이다. 근데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 짝이에요. 그래서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이축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리고 5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동그라미 기억번 주권 상장법인 주식 등 밑줄이고 A번 박스 안에 A번 두 번째 줄 끝에 대주주가 양도하는 건 밑줄 B번 증권시장의 거래에 의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건 밑줄이요. 자 이럴 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주식은 파생상품 제목만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7번 신탁수익권 제목이 밑줄이고 그 다음에 기억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 대상이 된다는 거 밑줄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그 아래 또 두 줄 내려와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 밑줄. 니은번 밑줄이야. 다만 292페이지 맨 하단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니은번 다만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 자체 양도를 본다 밑줄 짝이요. 자 그래서 대충 이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사실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 대상이죠.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인데 저를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인데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도 대상이 되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세 대상에는 기타 자산 있는데요.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의 상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만 따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된다. 사업의 상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대상이다. 그리고 특정한 주식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주권,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구분 평가해서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된다. 아셨죠? 이주권.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권 비상장보험 주식 대상이 되고 주권 상장보험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뇌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대상이 된다는 거 제목만 아시면 되고 신탁수익권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또 문제를 한번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 미등기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OX요. 네? 자, 여러분 X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질과 현직상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또 보시면 여러분요. 미등기 전세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에? 아이고 이거 똑같은 게 나와버렸네.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었어야 되는데 지문이 이게 자 보세요. 미등기 전세권이 아니라 아이고 이게 참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 그럼 맞잖아 이거. 아이고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문제가 대상이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거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이다. 네, 대상이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이다 했을 때 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X로 이 문제를 좀 바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거 밤에 작업하다가 이게 뭔가 꼬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고 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자,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대상이다. 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대상이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시면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자,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자,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 되고요. 지역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지역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양도의 개념. 양도속세에서는 양도가 뭐냐? 자, 양도속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양도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양도의 개념 및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건데 형태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고요. 양도의 유형은 아직 배우지 않고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양도의 개념만 우리가 배우고 가겠습니다. 양도세 양도가 뭐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목 운동 합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다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보시면은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게 PPT가 작업하다가 꼬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양도속세 양도라는 것은 여러분요,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요. 제가 예전에 요 양도에 대해서 연락에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나는데 거기 그 학원에 이제 실장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수강생들 끝나는 거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요 부분 강의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랬다가 소리가 이제 들렸죠.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수강생들이 한 명씩 나오는데 그 실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아무개 씨 양도가 뭐야? 그랬더니 양도? 그냥 양도하는 거지 하면서 가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기껏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이 나오다가 제가 뒤따라서 들었는데 기껏 알려줬더니 양도세 양도가 뭐냐 했더니 그냥 뭐 양도하는 거야. 아이고. 자, 다시 여러분요.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자,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그러니까 매매할 때 여러분이요, 대표적으로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이전까지 안 했어도 잔금 받았을 때는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하잖아요.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속세 양도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본다. X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이거 양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전이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형식적 이전이에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 있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 담보가 뭔지 여러분들 나중에 민법에서 배워요. 매도 담보, 양도 담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제가 양도 담보를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은 옛날에는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는데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로 바느질해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해서 이 재봉틀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자, 그럴 때 지금은 뭐 재봉틀로 갖고서 담보로 해서 누가 돈을 안 빌려주겠지만, 그저 빌려준 데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재봉틀이 이게 또 생산수단으로서 또 이 가치가 좀 있어서 옛날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봉틀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굴려요. 사용 수익을 해요. 근데 수익이 발생하면 어머니가 갖고요.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고요. 갑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그래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또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라는 것은 보세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보세요. 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갑이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건데 이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세 개의 권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하냐면 양도담보 계약은요 채무자가 해요. 근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에서 을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인데 실질은 담보 이전,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변제기가 돼서 만약에 돈을 갚아요, 채무자가. 그러면 처분권 채권자로 갔던 거 다시 담보 사유 소멸로, 돈을 갚았으니까 담보 사유 소멸로 다시 을에서 갑으로 처분권이 다시요 소유권 이전합니다.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관념적으로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온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에도 28회 때는 정답적으로 나왔지만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완전히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만 알아두세요.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자, 보세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이전이잖아요.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고. 근데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양도속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채무가 만약에 채무가 3억 원이에요. 매각한 대금이 이 재산을 제3자에게 채권자가 매각한 매각 대금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에요. 그러면 5억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팔아가지고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고요. 나머지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재산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대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대물변제라고 해서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양도에 해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돌려줘야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러면 최종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이 누구한테 되느냐 그러면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돼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만 알아둡니다. 양도세, 자, 양도담보, 채권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보다 유상이전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 누가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좋습니다. 교재 293페이지 보시니까 양도의 개념이요. 양도의 정의. 밑줄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또 밑줄이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밑줄이요. 그러면 자, 요것을 밑줄 근 걸 더 줄이니까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상 이전 봅니다. 2번. 과세 대상 자산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 이전이야 하며 밑줄이요. 무상 이전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사실상 이전이요.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없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밑줄이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로 본다. 밑줄이요. 여러분 민법을 좀 배우시고 오면 이제 민법을 배우다 보면 자꾸 이제 막 저한테 와가지고 민법이나 공시법 배우고 와가지고 저한테 민법적인 지식으로 공시법적인 지식으로 자꾸 막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어떤 거는 이런 거예요.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죠. 근데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항상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과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법적인 지식으로 자꾸 질문하면 안 되고 요거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양도가 뭔지 봤고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04번 테마.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봐야죠.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X요. OX. 자,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보다 유상이전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되지 않고요. 자, 또 보시면 양도담보 목적으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변제 충당한다는 것은 아까 채권자가 저거 팔아가지고 자기 채권 3억원 만족을 얻죠? 그런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매각해가지고 매각되는 것이 변제 충당하는 거죠. 돈을 갚았잖아요. 매각해가지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O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자, 아이고 제가 이거 뭔가 이거 밤에 이거 뭐가 작업이 이상하게 돼 버렸네. 아이고 이거. 자, 아까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거. 등기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 등기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고 반드시 유상 이전해야지,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증여 양도 X 증여 O라는 것은 무상 이전은 증여나 상속인에 해당될지언정 양도속세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가 제가 작업하면서 뭐가 이게 뭐가 엉켜버렸어요 이게. 미치겠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그 293페이지 293페이지 계산 구조 거기를 펴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펴놓으시고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 이제 계산 구조입니다. 그래서 293페이지 꼴본 제목 양도세 계산 구조 나와 있죠. 자, 우리 넘어가서 294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계산 구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자, 쭉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쭉 들으세요, 여러분들. 교재는 이따가 보고 저 PPT 화면도 좀 이따가 볼 거니까 일단 계산 과정 설명을 쭉 듣습니다. 자, 어떻게 양도세 계산할 것이냐. 자, 이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먼저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격 있죠.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이것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이라는 걸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에. 그래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또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1억 원에 샀는데 1억 원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차익 0이죠? 양도세는 이렇게 없겠죠? 1억 원에 샀는데 8천만 원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2천. 양도 차손 발생했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양도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는데 이 필요경비는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요.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잘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하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요. 자, 장기 보유 공제액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요.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답변을 주세요. 자,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우리가 장기 그러면 대개 양도소득세에서는 3년 이상을 얘기하고
단기 그러면 대개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어요? 국가적 입장에서. 예? 자, 답이 엇갈렸는데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다. 왜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아요. 그거 산 사람이 또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또 산 사람이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집값이 몇 년 새에 엄청 올랐습니다. 5억 하던 게 거의 10억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이거 진짜 집값이 반값으로 다시 폭락을 해야지. 예?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폭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5억 됐던 것이 10억이 되는데 그 10억 됐던 것이 다시 5억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8억에 9억에 산 사람들, 10억에 산 사람들, 상투 잡은 사람들 완전히 망하겠죠? 거기다가 은행 8억, 9억, 10억에 맞춰서 대출해주는 은행은 어떻게 되라고? 5억이 다시 떨어지면. 그래서 은행도 부실화되고 개인들도 5억이었는데 10억이 되면 자동차도 뭐 바꾸고 사람들이 소비도 좀 더 하겠죠? 좀 기분상 부자니까. 그런데 만약에 10억에서 다시 5억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허리띠에 졸라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장기 보유라고 말로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한에 따라 특별히 공제해 주는 것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입니다.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양도소득금액. 자,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요.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이제 과표가 결정이 됐네요. 과표 결정되면 지방세나 국세나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잖아요. 산출세 구한 이후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한데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이 과세표준 계산하는 이 계산 과정을 반드시 처음에 머릿속에 이것을 외우셔서 이 적용 순서가 딱 계산 구조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계산 흐름을 묻는 문제도 맞출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계산 과정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차장이 중요해요. 양도책 계산, 장기 포인트별공제 중요합니다. 양도책 계산은 매년 시험에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32회 시험 때 또 계산 문제도 나왔고요. 이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어떤 단어가 또 어떤 게 연상되는지 차장 하면 어떤 게 연상되냐. 제가요 20대 수강생들한테 차장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어떤 수강생들은 그냥 딱 뭔가 떠오르는 걸 딱 얘기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차장 그러면 어떤 게 연상되냐. 그러면 대개 20대들은요 30대 초반 20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 그 직책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내가 20대한테 묻고 있는데 괜히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버스요, 버스 그러면서 버스 차장이 떠오른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버스 차장이 떠올랐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나는 좀 연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차장이 어떤 차장이냐면 버스 차장이에요. 20대 초반의 아리따운 처녀가 예전에 지방에서 상경에서 옛날에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옛날에 버스 차장 그러면 또 모르는 또 청춘들이 있을까 봐 얘기하면 예전에 버스에 요금 받고 또 안내도 해주고 뭐 내리실 정거장 안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를 하는 안내원이 있었죠. 버스에 차장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사장 일하고 있었는데 동생 학비 필요하다고 집에서 돈 붙여달라고 연락 왔는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뭘 해야 돼요? 가불.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소기과로 가라. 그래서 다 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냐?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볼 거인데 여러분 다 같이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어떻게 배운다?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항상 여기에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가, 양도가액에서 필, 필요경비를 빼서 차, 양도차액 구하고 장,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소, 양도소 금액 구하고 기, 기본공제 공제해서 과, 과세표준 구한다는 거.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필차장소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계산 과정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 봅니다. 보면서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에요? 아니지, 장기 보유공제액이지. 자, 또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액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이렇게 시험 문제 옳은 거 올라야 해서 양도세 옳은 거 올라야 해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액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 과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 과정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294페이지 그 표 계산 과정 이 표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 294페이지 계산 과정 그 표에 양도가액 가액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의 동그라미, 양도차익 차액 동그라미, 장기 보유공제 장의 동그라미, 양도소득금액 소의 동그라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의 동그라미, 과세표준 과의 동그라미요. 이렇게 해서 가필, 차장, 소, 기, 과 이렇게 자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그 이하 과정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구조, 계산 과정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자, 오늘은 좀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지우지 마시고요. 요거를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차익 산정 어떻게 할 것이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